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니스 송이고요. 저는 미국 UCLA 기계항공과 교수를 있고 로봇 연구소 로멜라, The Robotics and Mechanisms Laboratory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은 친구. 오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뭔지 아시죠? 이게 뭐 꽝, 뒤에 보면은 알, 꽝 먹고 알 먹고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주식 중에 보이잖아요, 밀크. 예. 아르테미스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연구해왔던 걸 계속 팔로우 하신 분은 아는데 한 3년 전서부터 제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10년간 인간형 로봇, 다리, 팔, 몸, 머리가 달린 인간형 로봇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자꾸 넘어지고 느리고 복잡하고 비싸고 해서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더 이상 휴머노이드 로봇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연구해왔는데요. 사실은 비비는 그걸 얘기한 이유가 사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뭐 새로운 아틀라스 로봇 나오고 그걸 다 알고 있었고 뒤에서 몰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올랑 말랑 할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테미스의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는 뭐냐면은 액추에이터, 쉽게 얘기하면 로봇이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동물은 근육을 쓰듯이 움직이게 하는 구동 장치가 액추에이터입니다. 근데 사실 현재 존재하는 거진 모든 전기로 움직이는 로봇들은 움직일 때 아주 딱딱하게 정밀하게 움직여요. 아주 정밀한 건 좋은데 탄성도 없고 힘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로봇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사람 옆에서 같이 일을 하고 로봇이 뛰어내려 걸어내는 진짜 우리 사람과 동물처럼 돌아가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탄성 있고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액추에이터가 필요한데 저희가 개발한 베어 액추에이터라는 걸 사용한 그런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아직은 갈 길이 좀 남았는데 정말로 성공했을 적에는 정말로 뛰고 뭐 아주 좀 놀라운 정말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모션들을 할 수 있는 케이퍼블리티 있는 로봇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힘들었죠. 물론 저 말고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 물론 많은 걸 알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연구할 적에 저희는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만들고 실험하고 피지컬 물리적인 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hands-on, minds-on learning이래요. 공부도 하지만 hands-on, 직접 손으로 하죠. 근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이제 아카데믹 학자로서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논문도 내고 뭐 할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재미없는 것들을 굉장히 주로 많이 했고 사실 뭐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 집에 좀 큰 아파트 큰 쪽에 장비를 갖고서 몰래 조그만 미니 로멜라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그동안에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사용하고 어떤 기술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산타모니카에 있는데 꼭대기층에 다락방이 있어요. 근데 이 팬데믹 동안에 오히려 잘 된 게 이 다락방을 갖다 저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 아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물론 계속 소통하기 위해서 뭐 멋있는 카메라들하고 무슨 뭐 스크린들, 조명, 그린 스크린, 뭐 스튜디오도 만들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죠. 이제 virtual reality라는 걸 쓰던가.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면 물론 텍스트, 뭐 소리, 영상까지는 되는데. 진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많은 데이터, 이 밴드위드가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지만은 사람 볼 때 옆에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조금만 이런 뉘앙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그 parallax 같은 것도 사용하고 어떻게 더 소통을 쉽게 할 수가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미팅할 적에도 물론 줌 미팅도 많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뭐 툴도 많잖아요. virtual reality에서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실험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입니다. 메타버스의 뭐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rgument reality하고 VR 쪽으로 설명하자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말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좀 너무 과장된 기대도 많아요. 많아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이긴 하지만요. 이런 기술들이 사실 어디에 진짜로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어디는 거품인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 이런 소통하는 도구 중에 아주 중요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굉장히 큰 얘기고 사실 제가 모든 전 분야의 전문가에게서 뭐 말을 좀 아끼긴 할 텐데 적어도 제 분야로 따지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한국에서는 뭐라죠? 언택트라는 표를 쓰죠. 미국에서는 잘 안 쓰는다는데 비대면 비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듯이 텔레프레젠스 로봇 같은 거 내가 직접 못 가니까 인포메이션은 통화니 영상 통화할 수 있지만 진짜로 피지컬 물리적인 한국에서 텔레프레젠스 로봇을 보낸다든가 거기에 조금 작은 범위로 배달 로봇 같은 거 요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배달하면 로봇들이 배달해줘요. 그런 쪽이 굉장히 빨리 더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both. 위기. 예를 들어서 정말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연구소도 그렇지만 진짜로 가서 피지컬한 이걸 실험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힘들었고요. 그리고 기회는 거꾸로 이 비대면 비접촉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툴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기술이 있었는데 이 기술들을 많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은 이 기술만 봐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접목시키고 이런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갖다가 이걸 눈이 떠지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사실 제일 처음에 그 뉴스가 나온 게 제가 알기에는 블룸버그에서 맨 처음에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오면서 이제 다른 뉴스 아웃렛에서 그거 가지고 계속 쫙 퍼졌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저한테 막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 인포메이션을 막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루머인 줄 알았어요.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CEO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저희 졸업생들도 버슨 다니면서 많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거꾸로 진짜라고 발표났을 때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안에 뭐가 돌아가는 거는 저는 사실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는데 그냥 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버슨 다이내믹 시스템 아시죠? 구글이 샀다가 안 돼서 팔아버리고 소프트뱅크 샀다가 그러니까 이게 버슨 다이내믹의 기술은 정말로 대단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기술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를 아직 제일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버슨 다이내믹스의 이 컬처가 Don't touch what we're doing. 우리가 하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로봇 개발하고 신앙을 할 테니까 외부에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기업의 연구소 같은 분위기죠. 그런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기업의 문화랑 이 자유분방한 이 버슨 다이내믹스의 이 크리에이티브 문화랑 클래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말씀드리지만 티피컬한 현대 대기업 부식으로 이걸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nothing's gonna work. 그래서 어떤 쪽으로 이 autonomy랑 자유를 주어야지 새로운 기술이 더 많이 나오고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다른 이유로 역시 힘들었겠지만 저는 이제 로봇을 사랑하고 로봇을 연구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소에서 사는 게 제 즐거움인데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 아주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끼리 24시간 새벽 3시, 5시, 오후 상관없이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다가 잡담하다 거기서 막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는 그런 게 중요하냐. 이 크리에이티브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그냥 이게 시간 재놓고 하는 미팅, 6시 미팅 그런 걸로 안 돼요. 그냥 everyday. 그냥 하면서 부닥치면서 거기서 툭툭 나오는 그 임프롭트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줌 같은 거를 그냥 오전 내내 그냥 켜놓고
anybody can come. 아무나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막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런 실험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게 그게 그리웠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직접 만나서 하는 게 그리웠고 그리고 물론 얘기했듯이 손으로 get your hands dirty 손으로 만지고 부수고 설계하고 실험하고 그런 걸 못해서 아주 참 안타까웠어요. 네, 계속 실험도 하고 있고 뭐 작은 실험이긴 하지만 이 telepresenc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줌 미팅할 때 소리도 들리죠, 눈으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제가 가서 어깨 너머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teleoperations, 내가 이걸 어떤 조종에 조종하면 나랑 비슷한 사이즈의 로봇이 그쪽에서 움직여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테스팅 같은 간단한 유치할 정도 간단한 테스팅도 좀 하고 있긴 했는데. 예,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크리에이티비티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책을 보고요, 창의력에 대한 책도 많지만 그걸 보고서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는 것들인데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능력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냥 생각에서 딱 떠오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없는 걸 연결시키는 능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방면,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부문의 뭐 박식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다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저랑 분야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거기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와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로보틱스 분야지만 그런 식으로 진짜로 만나서 부닥치면서 대화하면서 놀면서 거기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그게 사실 창의력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쪽 얘기할게요. 무슨 뭐 work from home, 뭐 그런 change, 무슨 뭐 경제, 뭐 문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저는 거꾸로 조금 저는 뭐 이상하게 철학적으로 들었으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던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유치원 예를 들면 머리 자르러 못 가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거 제가 자른 거예요. 머리 자르는 것도 배우고, 집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항상 만나던 친구를 못 만나서 친구의 소중함. 우리 집에, 심지어는 우리 뒤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사실 그동안 보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정원 손질로 물 주면서 꽃도 발견하고, 나무도 발견하고, 유치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치 있는 것들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고 그런 것도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제가 정말로 놀랐던 거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초반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방역 정말로 이건 괜히 그냥 제가 뭐 하는 얘기 아니고 정말로 잘 돼 있어요. 미국이랑 비교해 보세요. 한국에 가면은 어디 갈 때마다 이거 코드 찍어서 인증하죠. 뭐 지금은 미국도 다 하지만 이거 초반부터 이거 다 이거 온도 다 재죠. 맨날 뭐 스마트폰 삐삐 울리잖아요. 뭐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철저하게 잘 돼서 사람이 얘기하는 뭐 K 방역 그런 게 저는 밖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기에 과장된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뭐 백신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방역 쪽에서는 그런 걸 정말로 아주 철저하게 시스테마틱하게 과학적으로 잘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데 참고로 다다음 주에 보카치카 텍사스에 가요. 그 스타쉽 발사하는데 초대받아서 가는데 뭐 리처드 브랜슨 그쪽은 사실 제가 연은 없는데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쪽은 제가 뭐 어느 정도 하고 스페이스X 쪽도 어느 정도 이렇게 관련이 있긴 있는데 뭐 exciting time. 근데 사람들이 이제 블루 오리진 제프 베조 블루 오리진하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하고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하고 세 개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계획을 놓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스페이스X는 진짜 좀 더 크게 진짜로 플래닛을 이주고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투어하는 거고 뭐 블루 오리진은 like sort of in the between인데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뭐 나사라든가 이런 이 national 이런 엔티티가 아니고 그냥 개인 기업들이 했다는 거는 이게 정말로 어떤 이 뭐라 그러지 체인지하는 어떤 중요한 그 점을 넘어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더 밀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근데 저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한인 분들 뭐 많이 계시거든요. 이민 오신 분들 이세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적에 이런 무슨 뭐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지만 이런 뭐라 그러지 이퀴리 같은 이런 주식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인 2세대하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이런 쪽에 좀 약간 조금 더 많은 넓어지고 또 파워풀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더 밀크입니다, 여러분.